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꼭 필요한 보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부쩍 오르는 보험료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 가입을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어떤 보험 상품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성비 있게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9월 이슈 보험 체크까지 함께해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9월에 가장 유리한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여러분들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전화번호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험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드립니다. 백주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가성비 있게 보험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시청자님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준비하셨거나 본인 보험 점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신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우리 보통 보험을 가입하시면은 유지 잘 하시잖아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일찍 해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보험계약 유지를 제가 이제 차트를 올렸는데 우리 생명보험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손해보험사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1년 차죠. 1년 차의 유지율. 그다음에 2년 차 정도 됐을 때 유지율입니다. 보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랑 실제로 느끼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1년 만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해지하는 비율이 20%가 존재합니다. 이게 유지율이 80%니까요. 20%는 1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신다는 거죠. 근데 2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를 딱 보시게 되면은 35%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65% 정도가 된다. 이 수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것들이 20년을 납입하고 만기는 100세 또는 80세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왜 일찍 해지하는 거냐, 해지를 하거나 보험을 변경할까? 그 통계를 또 보시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보험료 부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그리고 세 번째가 목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네 번째 불필요한 가입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복 보장, 서비스 불만, 모집자의 권유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포커스를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보험료가 부담된다. 왜 부담이 될까요? 처음에 가입하실 당시에는 내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현재 가입한 보험이 부담된다라고 하시면서 보험 바꾸시려고 하거나 해지하시게 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보험이 필요한 시점인데 실제로는 적용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상품을 가입하고자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본인이 좀 더 어떤 기준을 갖고 보험을 가입하면은 부족하지 않게 가입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권유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보험을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실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는 목돈이 만약에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보험을 먼저 건드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없애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면은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께서 잘 보시고서 이런 기준을 두고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 요거는 이제 깊게 좀 이따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장이 안 되더라라는 케이스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보장을 잘 챙겨서 가입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유병자분들은 나는 이제 병이 있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좀 더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잘 찾아보시면은 보험회사들이 스팟으로 나오는 유병자들도 건강한 이제 분들이 가입하시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요 경우에는 제가 실제 사례도 같이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건 아주 심플합니다. 똑같은 보장을 담았을 때 보험료를 따지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보험료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143,14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무해지 환급형과 일반 표준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차트에 보여드린 거는 일반 표준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존재하는 그런 보험이죠. 그래서 담보를 똑같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넣었을 때 이 48세라는 남자분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무해지가 아닌 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143,14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십니다. 근데 똑같은 보험을 만약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선택하게 됐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표준체 보험인데요. 표준체 보험은 중간에 이렇게 보험을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혹시 10년을 내고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이 존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근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시면 아까쯤에 똑같은 담보를 했을 때 11만 2천 원 정도의 보험이 되는데 표준체 같은 경우는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왔죠. 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유는 보시면은 이 보험, 무해지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표준체 보험을 보여드린 거랑은 다르게 중간에 보험을 만약에 해지하거나 했을 때는 전혀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입 기간을 20년을 잡았을 때 19년 11개월을 내고 해지하셔도 환급금은 제로입니다. 근데 돈을 다 내는 20년짜리가 됐을 때는 환급금이 이제 83%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업비를 좀 더 줄여가지고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시청자님들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입했다. 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만약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돈이 필요하다. 절대 해지할 수가 없겠죠. 왜냐?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정반대로 내가 3년 동안 납입한 걸 한 번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표준체보다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심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해지 상품명입니다. 일반 과거에 존재했던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셨을 때 환급금이 존재하는 그리고 중간에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각각의 담보들을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보험료가 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합계 금액을 내게 되면은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보험료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8세 남성분이 이 담보를 똑같이 보험료를 했을 때는 7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7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만약에 다른 보험으로 선택해가지고 다른 보험을 가입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운전자 보험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료로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험의 보장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보장을 좀 더 넓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자, 두 번째 이슈 내용입니다.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뭐 안보험이 다 똑같은 안보험 아니야? 뇌와 관련된 질환이 다 똑같은 뇌 질환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본인들의 증권을 꼭 챙겨서 보시게 되시다 보면은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소외감인지 일반암인지 꼭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가입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는 게 보험 증권이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라면은 본인의 증권을 꼭 들여다보셔가지고 지금 언급하는 것들이 일반암 보험인지 아니면 소외감 보험으로 선택이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자궁암도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통 보면은 갑상선암도 여성분들한테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최근 한 10년 전, 10년 이내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데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만약에 혹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본인 증권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발병률이 높은 10대암이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낸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유방암이나 갑상선이나 자궁경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죠. 남성분들은 방광암이나 전립선암들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갑상선도 많이 걸리는데 이게 보시면은 유사암의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 또는 소외감의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암의 보험의 범주가 되느냐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소외감이라는 구분을 넣는 암들의 종류를 보면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들은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다 주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소외감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보험을 가입했는데 암보험을 이 소외감에 걸리게 되면 600만 원만 준대요. 거기다가 유사암이라고 하는 이 갑상선이나 이런 암들은 2천만 원 암보험인 줄 알았더니 200만 원만 준다. 이런다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좀 더 범위가 작고 좀 부족한 보험이 되겠죠.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주변에 누가 이런 암에 걸렸을 때 자기 보험을 증권을 챙겨보셨을 때는 똑같이 적은 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 또 보험을 갈아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니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600만 원이 아닌 똑같이 일반암처럼 이 모든 암이나 이런 암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일반암처럼 보험금을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거기다가 이 유사암들도 일반암에 버금가는 진단금을 준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좋은지 시청자님들이 보셨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제가 하나의 증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했던 고객의 증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45세 남성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암 진단 특약이 있으십니다. 여긴 1,00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구자 해가지고 2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근데 증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암 진단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1,400만 원의 보험금을 줍니다. 나는 2천만 원 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1,400만 원만 주지? 그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또 소외감이라는 구분을 지어놨어요. 소외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암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간암 이런 경우에 그런 암에 걸렸을 때는 1,400만 원하고 600만 원 해서 2천만 원 제대로 나오세요. 근데 이 소외감이라고 범주에 소속된 암, 대장전망내암이나 뭐 보시면은 여기 있네. 유방암이나 남녀생식기암 이런 것들은 2천만 원을 주지 않고 600만 원만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방광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보험을 갖고 계신 이 고객분은 나는 진단금이 2천만 원 나올 줄 알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6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보험 가입할 당시에
방광암이나 이 남녀생식기암 자체가 소외감이라고 해서 600만 원만 주기로 되어 있던 보험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 꼭 들여다보셔가지고 내 보험이 이런 암들이 일반암으로 진단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외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는데 우리 요게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재진단암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진단금은 한 번 나오는 건데 재진단암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진단금을 2천만 원 받았다. 그 다음에 다른 암에 전이가 되거나 이 암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보험금은 지급되는 것들이 없으세요. 근데 이 재진단암 특약을 넣는다고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재진단암도요. 회사에 따라 틀린데 2년마다 지급하느냐 또는 1년마다 지급하느냐 요것도 차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재진단암이 아니고요. 2차암이라는 담보가 있으세요. 2차암이라는 거는 뭐냐면 재진단암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가입한 암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올해 암에 걸렸는데 내년에도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계속 치료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년짜리 재진단암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1년 지난 다음에 또 가입한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전이가 됐다. 지금 이 위에 전이 가입된 이 암에 걸렸는데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됐다? 역시 가입 금액을 주는 겁니다. 재발이 됐다. 치료가 완치가 됐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의 치료가 완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잔여암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진단금을 줍니다. 그래서 재진단암은 2년마다 지급되는 것과 1년마다 지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1년마다 지급되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암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재진단암은 이 네 가지 경우를 포함하는데 2차암의 경우는 제가 처음에 발병됐던 다른 기관에 새롭게 암이 발생됐을 때 주는 보험이 진단금입니다. 그러니까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내가 암세포가 존재하면 나오는데 2차암은 새롭게 발병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 만약에 제가 대장에 갈렸는데 위나 폐로 갔다. 이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차암이 주는데 대장암이 직장암으로 전이가 됐다? 이런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입된 보험이 2차암인지 재진단암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진단암이 1년마다 주는지 아니면 2년마다 주는지 확인하신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그러면은 이제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망 요인이 2위, 3위가 뇌나 심장 질환인데 보시게 되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보면은 뇌질환이라는 게 있고요. 뇌졸중이 있고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허혈 심장 질환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인데 요거 하나씩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뇌와 관련돼서 나는 다 나온 줄 알았다. 근데 우리가 약관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통은 보험금이 지급될 때 여기 질병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 코드에 맞춰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뇌출혈만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20가지 정도 되는 진단 코드들 중에 뇌출혈과 관련된 코드는 이 3가지세요. 그래서 보통 100명이 만약에 뇌와 관련된 질환을 오게 되면 한 10명 정도가 뇌출혈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보험이 뇌출혈로만 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100명의 환자들 중에 10명 안에 들어가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뇌출혈보다는 그래도 난 뇌졸중으로 보험이 되어 있어 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진단 코드 중에 이 6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이 6가지 뇌졸중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게 나쁘시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대충 한 60에서 70%가 뇌졸중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30%의 공백이 생기시는 거죠. 나는 완벽한 보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약간 물음표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다 되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갔을 때 뇌와 관련된 질환에 발병이 돼서 병원에 갔을 때도 보험금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꼭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연령대별로 가입 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회사마다 차이도 있고 또 저 뇌혈관 질환 담보를 스팟으로 몇 개월 동안 한도를 높여서 보험회사들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거는 잘 챙겨보셔가지고 내가 가입되는 한도를 이제 일찍 가입하신다면 좀 더 높은 진단금을 크게 해가지고 가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심장질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다 전부 다 급성심근경색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보험 가입했을 때는 급성심근경색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15년 전에 가입했는데 그때는 이런 허혈심장질환이라는 담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처럼 100명의 환자가 만약에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온다.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발병되는 경우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거는 저는 보험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것들은 보시면은 많이 익숙하신 진단명이실 거예요.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한 70%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죠. 그래서 내가 심근경색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 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한 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진단 코드를 포함하는 허혈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이 담보로 꼭 챙겨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암보험은 유병자들도 쉽게 내가 원하는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뇌나 심장 쪽 질환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손해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도도 높이지 않고요. 작게 해주고 가입 한도도 낮게 해주고 그다음에 유병자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혈성 심장질환은 건강하실 때 또는 유병자이시더라도 잘 상황을 따져봐가지고 허혈심장질환으로 가입이 되는 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보험료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률적으로도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료도 그럼 비싸겠죠. 보시면은 일단 41세 남자 기준으로 이제 진단금을 1,000만 원은 가입했다는 전제로 깔았을 때 뇌출혈은 4,150원 정도 합니다. 보험료가 싸요. 그래서 아마 내가 뇌출혈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출혈보다는 보장 범위가 높은 뇌졸중으로 가입했다. 갑자기 뇌출혈보다 확률이 높아지니까 보험료도 껑충 뛰겠죠. 한 2.5배 정도, 1.5배 정도 더 비싸게 되는 거죠. 2.5배 정도. 그래서 1,670원이라는 보험료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뇌혈관 질환이라는 걸로 가입하게 됐을 때는 16,560원. 뇌출혈과 뇌혈관 질환 4배의 보험료가 차이 나죠. 특히나 남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래도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보험금 지급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허혈심장질환, 심장질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3,370원이에요. 근데 허혈심장질환은 2배가 넘죠. 6,77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언급한 거랑 똑같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분들은 뇌혈관 질환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잘 안 받아줘요. 허혈심장 질환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잘 안 받아줘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수술특약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병자분들도 이 수술특약은 가입하기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술특약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4,400원과 3,500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심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허혈심장질환 수술특약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뇌와 관련된 질환도 혈관 질환으로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해당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뇌혈관 질환으로 또는 허혈심장 질환으로 가입이 안 된다면은 이 수술특약을 활용하셔가지고 꼭 가입하신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주제였죠. 유병자도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유병자 보험 아시면은 3, 2, 5라 그래서 3개월 이내 이력과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그다음에 5년 이내 중대질환인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유병자 보험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되는 조건으로 비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 진단 이력 또는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면은 가입되는 보험이 있으십니다. 325에서 3과 1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보험이 나왔을 때 한 개의 회사가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한 두세 개의 보험사들이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보험이 조만간에 최근에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이상한 조건으로 분명히 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준비하신다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유병자 보험을 실제로 가입한 상담 사례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은 41세 남자분이셨고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년 전부터 천신약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2년 전부터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6개월 전에 건강검진 하시면서 대장용종을 제거하셨습니다. 이거는 수술을 받으신 거로 인정을 받아요. 내시경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거지만 보험회사는 수술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딱 보시게 되면 가입하실 보험이 사실 없어요. 천식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혈관질환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분한테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만약에 이분이 하나의 보험으로 유병자 보험으로 그냥 사무에 해당되는 거에 가입이 됐다. 이 제가 실제로 상담드린 거는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해가지고 쭉 합계 금액이 16만 5천 원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금액에 큰 차이는 없지만은 요거를 제가 간편암과 유병자 보험으로 두 개로 했어요. 이 간편암이라는 거는 유병자인데 회사가 조건 안에 유병자인데 회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유병자들은 일반 표준체로 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스팟으로 몇 개월 동안 상품을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암보험과 이제 재진단암을 일반 표준체로 제가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거를 표준체로. 근데 이제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제가 이제 해드리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14만 8,780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충 한 15,000원 정도, 2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의 비용이 절약이 됐지만은 사실 2만 원 정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운전자 보험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좀 더 가성비 높게끔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내가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험을 선택하고 얼마나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 보면은 첫 번째, 무해지 보험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절약하자. 얘는 20에서 30% 정도 절약하다. 그리고 중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들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암들이 좀 더 보험금을 많이 받는 암보험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대한 거는 최근 10년 이내에 혹시 보험을 가입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그 증권을 꼭 들여다보신다고 하면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이 조금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장쪽 질환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만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하셔가지고 좀 더 보험료는 비싸지만 내가 안정되게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진단암은 2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암이 아니고 1년마다 지급되는 재진단암을 꼭 선택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병자들도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셔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을 상담 받으신다면은 좀 더 유리하고 보험료를 절약해서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요약 내용 간단하게 잘 보시고 나서 본인들의 증권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팩트
이수선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바로 지금 가장 유리하게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무해지 보험으로 여러분들 예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게다가 보장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넓게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유병자분들 질에 겁을 먹고 바로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일단 일반 보험으로 심사를 받아보시고 특히나 이 암보험은 일반 보험 가입이 많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가죠.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이슈 보험 체크인데요. 이 보험사에선 매달 새로운 상품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전문가 두 분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훈수 전문가님, 벌써 9월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저희가 9월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상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9월 상품들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암에 대한 좀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중에서도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 좀 지나치고 모르고 지나치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그중에서는 뭐 암 진단금을 2배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생활비를 또 거기에서 암 진단이 걸릴 시 매달 또는 매년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준다거나 이러한 보험들이 있고, 또 유병자 보험 상품에서는 좀 유력하게 이제는 325가 아닌 2가지 질문만으로도 병역자여서 가능한 그런 보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는 특히나 암보험 그리고 유병자 상품에 좀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백준 전문가님, 좀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장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배 받는 암보험이라고 하셔서 이게 대체 뭔가요? 일단 2배 받는 암보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진단금이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는 처음에 가입한 보험보다는 내가 만약에 처음에 3천만 원 진단금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은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은 이제 회사마다 틀리는데 보통 뭐 내가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한 10년 있다 암에 걸렸다. 근데 나는 3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10년 있다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 6천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회사들도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시기는 회사별로 다르지만은 일정 정해둔 시기가 지나면은 2배로 주는 암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윤수 전문가님, 생활비를 받는 암보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암보장에다 생활비까지 참 쏠쏠해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생활비 받는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유력하게 이제 최근에 이슈 상품들을 보면은 치매 보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중증 치매에 걸리면은 이제 생활비 매달 100만 원, 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주는 상품도 있는데 암도 생활비 주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아까 방금 전에 백준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 2배 받는 암보험, 여기에도 생활비 담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도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솔직히 좀 담보 자체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상품도 생명보험에도 있고 손해보험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손해보험 상품으로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매달, 그리고
많게는 500만 원까지 그리고 또 연으로 받을 시에는 매년 1,000만 원부터 그리고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 내에서 생활비, 암 진단금 위에 생활비까지 지급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그 암이 처음에 걸렸을 때 그 측정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또 한 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을 계속적인 치료 시에만 지급을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점들을 보완하는 자체가 생명보험 상품에도 또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서도 다른 A사라는 이제 생명보험 상품인데 여기서는 갱신이에요. 일단은 10년 납, 10년 갱신인데 생활비는 8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암 진단에 걸렸을지 그 암 치료에 상관없이 3년을 보증해서 계속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 정도의 400만 원 정도의 암 생활비를 받는다 치면은 3년을 보장했을 때 1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암 진단금 이외에 가입이 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지금 10년 갱신이면 10년 위에 보장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냐 하는데 진단금을 최대 1억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반절로 감액을 해서 나는 5천만 원만 가입을 하고 싶다, 좀 빼고 싶다 하더라도 생활비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대로 400이 똑같이 나기 때문에 물론 상품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참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치매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암보험에도 생활비를 주는 암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생보와 손보 모두 특약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2배 받는 암보험에도 넣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유병자 보험 상품에 이제는 주목을 해볼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325 유병자 보험은 잘 아시는데 이 3.1 유병자 보험 어떤 상품일까요? 네,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유병자 보험이 최근 출시된 게 한 4,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325 해가지고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이력을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3개월 이내 이력하고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보는 거예요. 5가 사라졌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의외이고 굉장히 쇼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한 개 회사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3.1이라는 보험으로 한 2-3개 정도 보험회사가 같이 이제 출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10년 갱신으로만 가입이 됐었는데 이 3.1 보험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갱신형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5년 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뭐 3년 전에 암에 걸리셨는데 3일에 걸리시지 않아가지고 가입이 되신 거죠. 암보험도 가입이 되시고 내나 심장 쪽 질환도 다 똑같이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허혈, 심장 질환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또는 협심증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3일에 걸리지 않아서 보험을 가입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암에 만약에 전이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이거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발생된 그 암이 새롭게 전이가 되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약관은 꼭 챙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가지고 가입하신다면은 3.1 보험이라고 하면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없어지지 않을까. 손해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은 손해율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보험회사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3도 없었어요. 그냥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봤는데 보험회사들이 이제 3도 넣은 거죠. 그렇군요. 그동안 좀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분들께는 참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니까 3.1 유병자 보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 가입할 때 좀 새롭게 이제 암이 새롭게 전이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요, 이훈수 전문가님. 예, 팁 같은 거는 참 많죠. 여러 가지 상담을 전문 상담을 통하면은 그만의 상품들의 여러 구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일단 첫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품군에 대해서 좀 자기가 가입하는 목적을 하나를 정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유지 납입 능력을 따라서 암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병력이 있으면은 유병자 보험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여기서 어떠한 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관심 있게 가지시고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적을 정해보셔야겠네요. 이어서 백주선 전문가님 말씀도 들어보죠. 네, 이제
제가 방송 중에도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에 잘 선택하신다고 하면 사실을 갈아타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주는 안보험도 굉장히 좋고 2배 주는 안보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챙기신다고 하면은 특히 9월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백주선, 이훈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9월 가을맞이 보험 상품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2배 받는 안보험, 그리고 생활비 받는 안보험, 그리고 3일 유병자 보험까지 궁금증이 남아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전화 걸어주시거나 문자로 짧게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과 세워나가는 보험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한 분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 등고에 대해서 예. 좀 체크 좀 해보려고 예, 상담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 받으시는 건 처음이신가 봐요. 예. 예, 저희가 잘 살펴드릴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입니다. 네, 올해 40 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3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눈에 띕니다.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예.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시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아직 아니시고요. 예. 연금보험도 뭐 저축 개념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예, 그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력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력은 따로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올해 40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KB에선 실비를 준비해 주셨고요. ING에서 2건 준비해 주셨네요. 종신보험은 20년 납, 그리고 연금보험은 1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32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올해 40대신 남성분 건강하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보험 체크를 처음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은수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일단 3가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실손의료비 1년 갱신 상품이고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급여 부분에선 90%, 비급여 부분에선 80%, 나머지 3개의 특약들, 그러니까 MRI나 아니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70%에 해당되는 이제 환급을 받는 그런 실손의료비이고요. 그다음에 용감한 종신 오렌지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연도가 2015년도예요. 물론 이거는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고 밑에 이제 특약 입원이나 수술 또는 이제 재사망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러한 2대 질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5년 갱신짜리인데 뭐 전반적으로 뭐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자고 하면은 예. 이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에 있는 특약들 여기에서 부족 부분이 있고 2대 질환도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제 최하위 개념이죠. 지금은 허혈성 심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100% 보장하는 보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 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시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앞서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저축하시는 개념이고 그리고 2013년도 상품이면은 아마 내는 납입 기간 동안에 최저 보증률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2.5%의 최저 보증률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은 지금 현재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계셔서 꾸준히 적응을 하시고 유지를 하시길 바라면서 리모델링을 한 결과는 현재 기본 지금 갖고 계시는 3가지 보험은 유지를 하되 좀 여유가 되시면은 제가 이제 손해보험 쪽에 가설계를 하나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적으로 암진단비가 기존에 좀 부족해요. 물론 종신보험의 특약으로 2천만 원 암진단비가 가지고 계신데 이거는 5년 갱신이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좀 계속 올리고 나중엔 부담이 돼서 금액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단 부담이 됐을 그거를 뺄 경우를 생각해서 암 진단비를 좀 추가하시고 여기에 암 진단비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유사암 진단비하고 2대 질환에 대해서도 급성이나 아니면 뇌출혈 같은 하위 진단이 아닌 진단금이 아닌 이제 상위 진단금, 그러니까 상위 진단금에 허혈성 심질환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같은 허혈성 진단비를 놓고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상해나 질병 휴유장애 여기 부분에서 3%부터 100%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놓고 또 상해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나 질병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오렌지 거에는 특약으로 5년마다 갱신이 돼 있는데 나중에 부담될 수 있는 거를 우려해서 여기에다 비갱신으로 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약 10만 원 이제 초반대로 해드렸는데요. 이거 정도면은 이제 같이 갖고 계시다가 계속 종신보험에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갱신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시니까 부담이 되실 때 그 특약들은 빼셔도 지금 손해보험 상품으로 비갱신형으로 지금 맞춤형 설계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가지고 가시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일단 전체 보장은 그대로 챙겨가시고요. 하지만 그 안에 조금 아쉬웠던 특약들 그리고 갱신되는 그런 진단비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손해보험사 쪽에서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추가로 가져가신다면 더욱더 좀 완벽한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보험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48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암보험 가입 시 성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백주선 전문가님, 남녀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암보험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발병하는 암에 대해서 종류가 많이 다르고 일단은 우선순위하는 암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1위로 가장 높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위나 뭐 대장이 가장 높은데 그러니 갑상선암 같은 경우 유사암의 포지션이 맞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좀 더 챙기는 그런 보험을 여성분들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궁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가 소외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모두 일반암 진단비로 주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요즘에는 또 남성과 여성에 맞춰가지고 보험회사들이 이제 남성형, 여성형 보험 상품을 별도로 출시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진단금을 주고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는 암 특약을 넣을 수 있고 남성암도 마찬가지로 일반암 진단비를 주고 또 남성들한테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특약으로 부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보험 상품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크게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큰 차이는 없지만 많이 걸리는 암들에 대해서 좀 더 소외감이나 유사암 진단비가 나가는 것들을 일반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도움되는 정보였습니다. 여성분들은요, 유사암에 해당되는 갑상선암 꼭 챙기시고요. 이 생식기암도 일반암에 포함되는지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남성분들은 위암이나 대장암에 집중을 하면 좋은데 최근엔 이렇게 성별에 특화된 암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39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훈수 전문가님, 약을 좀 드셨는데 이 부분 가입 가능할까요? 예, 일단 가입은 다 가능하죠. 요즘은 하도 보험 상품들이 유병자에 특화된 상품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것들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꼭 유병자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앞서도 백주전문가께서 상담도 해주셨고 이제 강의도 해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표준체에다 심사를 넣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상담 사례에 있어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이제 남성분이 가족인데 이제 부부 관계신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일반 실비로 유병자 실비가 아닌 일반 실비로 할증보험료 약 한 9,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할증이 된 보험료로 가입을 해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게다가 암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라고 해도 최근 6개월간 그 고지혈에 대한 이제 혈압 수치라든가 이런 수치들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치들이 정상 범주 안에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다 들어오면은 그것만큼의 5%의 할인되는 보험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셔서 가입 상품 되는 거는 당연히 가입은 되고요. 여러 상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춤형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약을 드시고 계셔도 일반 보험에 심사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비와 암보험 모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